네, 오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가장 원초적인 단어 하나를 꺼내보려 합니다. 바로 고향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고 자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주소지에 적힌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가 시작된 곳이며 현재의 나를 만든 시간의 요람인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짙어지기만 합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고향으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떠나왔으나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그곳, 고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향의 그리움을 이야기할 때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곳은 바로 내 고향 옥천입니다. 정지용 시인은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풍경을 그렸습니다. 시 속의 고향은 눈에 보일 듯 선명하고 손에 잡힐 듯 생생합니다. 하지만 정작 시인은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라며 탄식합니다. 이것은 고향이 물리적으로 멀리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실된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묘사한 지화로에 제가 식어가는 밤이나 집벽에를 돋워 고이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전설처럼 느껴집니다. 고향은 이처럼 특정한 풍경과 소중한 사람들이 결합한 하나의 완벽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시의 구절구절에서 나의 고향, 나의 부모님을 발견하며 코끝이 찡해지곤 합니다. 고향은 오감 중에서도 특히 후각과 미각으로 강렬하게 기억됩니다. 고향집 대문을 들어설 때면 특유의 나무 냄새를 기억하시나요? 비가 오면 올라오던 흙먼지에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냄새는 또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가마솥에 짙은 밥 냄새나 마당에서 타오르던 낙엽 탄 냄새는 우리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타지에서 우연히 비슷한 냄새를 맡았을 때 우리는 순식간에 어린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어릴 적 우리 집 텃밭에는 커다란 감나무 몇 그루가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감이 붉게 물들 때면 나는 감나무 밑에서 보물찾기를 하듯 떨어지는 감을 줍곤 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는 푸른 들깨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잘 익은 홍시들은 꼭 그 들깨잎 사이로 몸을 숨기며 떨어졌습니다. 들깨밭에 엎드려 잎사귀를 헤치며 달콤한 홍시를 찾을 때면 사람의 손길에 놀란 깻잎들이 향긋한 향기를 일제히 내뿜으며 내 콧속을 진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홍시의 단내와 깻잎의 청량한 향이 뒤섞이던 그 텃밭의 공기는 지금도 제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는 가장 그리운 냄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도시 어딘가에서 우연히 깻잎을 마주하면 나도 모르게 잎사귀 하나를 따서 코끝에 가져다 대봅니다. 그 짧은 순간 폐부 깊숙이 스미는 깻잎 향을 맡으며 나는 다시 그 시절 고향의 가을 한복판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미각 역시 고향을 기억하는 가장 정직한 통로입니다. 투박하게 썰어 넣은 무와 된장으로 맛을 낸 찌개는 세상 어느 진미보다 귀합니다. 그 맛은 단순히 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온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절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유는 그 익숙한 냄새와 맛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확인받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추억의 다방 역시 고향의 정서를 품고 있는 장소입니다. 읍내 번화가에 하나쯤 있던 그 다방은 고향 사람들의 소통 창구였습니다. 장날이면 장화를 신은 아버님들이 모여 농사 이야기를 나누던 곳입니다. 빨간 소파에 앉아 설탕을 듬뿍 넣은 커피를 마시며 고향의 대소사를 공유했습니다. 다방의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유행가는 고향의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집 앞에 또 다른 거실이었고
이웃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사랑방이었습니다. 이제는 현대적인 카페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세련된 인테리어를 뽐냅니다. 하지만 다방 특유의 눅눅하고도 정겨운 분위기는 사라진 고향의 풍경처럼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결국 사람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고향집 앞마당을 지키던 할머니의 굽은 등과 나를 반기던 강아지의 꼬리짓이 그립습니다. 해질녘 골목을 누비며 내 이름을 부르던 친구들의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우리는 장소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머물렀던 따스한 관계들을 그리워합니다.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고 사랑해주던 이들이 있었기에 고향은 성소가 됩니다. 세상 풍파에 시달려 지칠 때 고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곳에는 나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감싸주던 사람들이 여전히 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은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자 안식처입니다. 우리는 고향에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고 걸음마를 떼었습니다. 고향의 산천은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거대한 자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우리 인격의 밑바탕을 형성하는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고향을 떠날 수 있어도 고향의 기억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기억 속의 고향은 실제보다 훨씬 아름답고 평화롭고 미화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향은 우리에게 자아를 찾아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잃어버릴 때 고향은 대답해 줍니다. 너는 이 흙에서 자랐고 이 물을 마시며 꿈을 키웠다고 말입니다. 고향의 길목마다 새겨진 나의 발자국은 사라졌지만 장소가 주는 안정감과 소속감은 우리 영혼 속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리움을 동력 삼아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장 그리워하는 고향의 풍경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은 재개발되어 사라졌을 수도 있고 너무 멀어 가보지 못한 지 오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커다란 감나무인가요? 아니면 졸졸 흐르던 시냇물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된 고향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모이면 오늘은 모두가 따뜻한 고향집 아랫목에 누운 듯한 평온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향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매 순간 고향은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갈 그곳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심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고향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당신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그리움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향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향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온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